반갑습니다. 준희석입니다. 화장품의 취급, 보관,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개 진행할 거고요. 중간에 또 추가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고, 교재 추천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향료 성분에 대해서 외우는 방법을 말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5가지를 외웠었죠. 25가지를 외웠었는데, 자, 그 뒤에 질문이 몇 개 들어오는 게 사용 제한 성분들 어떻게 외우는지, 또 강의를 진행해 줄 수는 없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향료같이 단순하게 25개 정도만 되는 성분을 강의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이 밑에 있는 내용을 강의를 추가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할 거고요. 얘네들도 위에서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로 본인만의 방법을 통해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때 설명했듯이 음을 이용한 방법이나 본인만의 방법으로 성분들을 정렬해서 외우는 법, 예를 들어서 0.5% 함량인 성분들이 모여있는 게 하나 외우기 좋겠어 라고 하시면 함량대로 적어서 외우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로모, 디메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연관이 있다고 본인이 느껴지는 것들을 묶어서 외워도 좋을 거고요. 아니면 음으로 외우는 방법 같은 거는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으면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막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음을 정해서 성분을 외운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분들을 외웠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냐면 장수에다가 그냥 성분을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마녀공장 비피다 앰플을 보면 DMDM 하이단토인 성분 함량이 떠오르도록 기억을 해놨어요.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도 없이 본인이 제품이나 장소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면 그렇게 좀 이상하게 외운 것들이 안 까먹습니다. 단순하게 암기로 외웠던 거는 제가 이전에 말했던 망각곡선처럼 다음날 50%를 까먹고요. 이러한 이상한 본인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외웠을 경우에는 까먹는 퍼센테이지가 한 13%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내서 벼락치기도 아니고 단순 암기가 아닌 좀 특별한 방법으로 외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성분 이야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화장품의 취급, 보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건데, 이거 순서를 좀 바꿀게요. 화장품의 사용 방법, 취급, 보관 순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이 화장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 항상 단어마다 화장품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그 화장품이란 단어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장품은 무엇인가? 그 화장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킨다. 이 문장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와 모발,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강의 영상에서도 피부와 모발을 따로 나눠서 많이 말해드렸죠. 이 화장품은 어디에 사용되는 물품이죠?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 제가 여기 빈칸을 써야 되는데,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의약품은 제외. 이번에 화장품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보시면 의약 외품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여기 경미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 치료와 개선이 아니고요, 유지, 보수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이전에 살리실산을 예로 든 거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제는 사용 제한 원료를 배우시고 외우시고 계실 테니까 우리 살리실리게시드 함유량 제한 0.5%인 거 이제 외우고 계시죠? 그리고 씻어내는 제품의 경우에는 0.5%.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 피부과로 갔을 경우에는 사용 함량이 2.0%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화장품으로 사용됐을 때는 효과는 적지만 안전성은 높습니다. 여기 피부과는 효과는 높지만 안전성은 여기 화장품에 비해서 비교적 낮죠. 모든 제품이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된다. 안전, 안정, 유효, 사용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 기능성 화장품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지겨워서 얘는 또 뭔 기능성 화장품 이야기를 하냐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항상 하는 3가지, 피부의 미백과 주름 개선, 그리고 자외선 차단. 이제 이 이야기는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미백은 어떤 거죠? 그냥 피부를 밝게 해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지만 미백은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하거나 이미 침착된 멜라닌 색소를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는 성분들 있으세요? 여기 나이아신아마이드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알부틴, 아스코빌산, 당나무 추출물, 유용성 감초 추출물,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와야 할 단계에 있으십니다. 주름 개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피부에 탄력을 주고 주름을 완화하거나 개선하여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죠. 여기 이 두 개는 뭐라고 했죠? 많이 같이 나오는 남이 아주 예뻐, 나이시나마이드, 아데노신 주름 개선 두 개 합쳐서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데노신 성분 얘 좀 많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외선 차단 넘어갈게요. 네, 강한 햇볕을 막아주어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을 자외선 차단제라고 합니다. 제가 차단과 산란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여기 있는 차단,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 광물성 성분인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산란은 유기자차, 화학적 자차, 벤조페논, 에치렉스, 메톡시, 신라메이트, 파바가 있고 여러가지 굉장히 많은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있습니다. 이 자외선 차단 성분 29가지도 이제 어느정도 눈으로 봤을 때 익혀지는 정도는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미백은 멜라닌 색소 침착 방지, 멜라닌 색소 열복해, 주름 개선은 피부의 탄력, 주름 완화. 여기 핵심은 도움이에요. 미백이 된다, 주름 개선이 된다 아니라 미백에 도움을 주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아까 어떤 거랑 연결되죠? 피부의 인체에 작용하는 효과가 경미한 거. 여긴 모두 다 설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능성 화장품, 화장품에 대한 복습이 끝났고, 화장품의 사용 방법, 취급, 보관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화장품의 표시.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물에 어떠한 것들이 나와 있어야 하냐.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성분의 명칭, 내용물의 양,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가격인데요. 이거를 외우고 있으시면 안 되죠. 옆에 있는 네모가 뭔지 궁금하실 건데, 이게 쭈니덕 토너라고 칩시다. 용량은 150ml예요. 자, 이 토너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써봤죠.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쭈니덕 토너가 제품의 명칭이 될 거고요. 외울 필요 없죠. 제조업자,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는 뒤에 돌려보시면 나올 거예요. 뭐 무슨 시, 무슨 동, 몇 번지, 뭐 번지에다가 여기 쭈니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거든요. 이것도 굳이 외울 필요 없죠. 성분의 명칭, 여러분들 성분에 관심 많으시면 항상 포장 보시면 앞에 뭐 정제수가 들어가 있구나,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들어가 있구나, 아니면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이구나 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십니다. 성분의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내용물의 양은 항상 나와 있죠. 여기 150ml 적어놓은 것처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조 번호, 제조 연월일 또는 사용 기간. 이거는 그냥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때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을 보증해주는 내용입니다. 제조 번호로도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알 수 있고요. 제조 연월일로도 알 수가 있고, 또는 사용 기한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거죠. 딱 이 부분 정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알려주는 것들, 제조 번호, 제조 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한번 눈에 익혀두는 것이 좋다. 프라이스, 가격. 여러분들 가격 보고 사시죠. 뭐 라벨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서 이 화장품의 표시 굳이 외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런 것들은 크게 훑어보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용 방법, 어떻게 사용하면 좋다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은 안전과 안정. 그렇다면 우리가 주로 봐야 할 내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데, 이게 내용이 정말 쉬워요. 굳이 영상을 찍으면서까지 설명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쉬워요. 왜 쉽다고 느껴지냐, 여러분들도 쉽다고 느끼실 건데, 여러분들이 많은 화장품을 구매하시면서 화장품의 겉포장면을 보시면 전부 다 적혀있는 내용들이에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내용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자, 보시면 다들 본 적 있으시죠? 뭐 화장품 사용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상담하라.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라. 밑에 주의사항이 여러가지 적혀있는 걸 분명히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외우고 넘어가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얘네들이 적어도 최소한 5번씩은 이 내용이 나와요.
피부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하는 내용이 과정에서 10번은 나오고요. 여기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피부염 및 이상이죠. 줄여서 피부 이상으로 할게요. 피부 이상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지 말라는 말도 한 10번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알고 넘어가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피부과 전문의에게 상담, 피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해드리기 민망할 정도의 쉬운 내용인데요.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입니다. 사용 후에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변질에 대한 위험이 있죠. 산화가 된다거나 증발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죠. 또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소화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안전해야겠죠. 우리 안전용기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에 관한 얘기.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추가로 여기 습하지 않은 장소라거나 결국에는 올바른 장소에 보관할 것. 깨끗한 곳이라거나 이 직사광선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의사항은 내용이 쉽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화장품의 사용 방법, 취급, 보관에서 아마 최소 3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긴 했어요. 이 부분을 뛰어넘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에는 제품별에 따른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I'm on my own, broken alone. I feel the rain crashing down.